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설 명절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으라며 경호처에 했다는 말입니다. 김성훈 당시 차장은 경찰 헬기에 대응할 대공 화기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이 증언은 오늘 법정에서 나온 당시 경호처 간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내부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경계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도 언론에 속속 노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선 이런 위력 순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란 사실이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경호정보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오찬에서 위력 순찰, 위협 사격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산책 나가도 언론에 다 노출되더라며 총기를 보여주면 공수처와 경찰에 압박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 법정에서 미사일도 있다, 위협 사격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묻자 김 부장은 경찰 특공대에서 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대공 화기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체포 방해 지시를 합리화하기 위해 반복했던 말도 공개됐습니다. 김 부장은 윤갑근 변호사가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찾아 체포를 막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고 변호도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김 부장은 트라우마가 있어 힘들었지만 특검 조사에 사실대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경호관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뒤 다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금도 또 뭐 퇴직금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그 변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뭐 미사일이 있으니까 아작내라.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체포되고 나선 후였던가요?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경호처에 직접 가가지고 총은 뒀다 뭐하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동시에 그 관저 주변을 총을 메고 순찰하는 경호관들의 모습을 멀리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증언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시 그래도 현명하게 대처했던 경호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됐고 1월 14일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당시 정오 가까이 됐을 때 공수처로 윤 전 대통령이 후송됐던 그런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영 의원님, 당시 상황 기억나시죠? 네. 저런 발언들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동료 또는 지시를 했다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때도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잘 몰랐으나 예. 그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뭐 총기를 차고 있어라. 그리고 뭐 실탄이 지급이 됐네 마느니 외부에서는 굉장히 이래 설왕설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예. 지금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실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포해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을 갖춰라 그리고 무력으로 막아라 라는 그런 의지는 반드시 표명이 됐고 예. 그리고 그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아마 현직 뭐 물론 직무 정지는 돼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그리고 한 2년 동안 모셔왔던 분의 그런 명령이라고나 할까요? 그거를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다. 내적 갈등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력으로 그러니까 무력 충돌까지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통령이 만약 지시를 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오마이TV에 포착된 윤 전 대통령
이른바 뭐 산책 영상인데요. 주변에 경호처 관계자들이 있고요. 뭐 이 영상을 보고도 돌아와서 뭐 내가 산책하니까 언론에 뭐 나오더라. 위력 순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법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생한다 하면서 직접 과일도 내줬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가 비상근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니까 네,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 했다. 그 과일을 영부인이 내려준 거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경호정보부장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중에 위력 순찰도 주목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위협 사격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협 사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라고 하는데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하고 뭐뭐를 부셔버려라. 뭐 이런 식의 발언했다는 겁니다. 위력 순찰, 더 나아가 위협 사격, 이건 좀 상황이 좀 법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특전사 대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지금 한남동 관저에 집거하면서 이른바 뭐랄까요? 농성도 아니고 뭐 그 비슷한 것을 이제 버티기라고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거기에 정작 본인은 군대를 면제받아서 총 한 번 쏴본 적이 평생 없는 사람이 뭐 총을 쏴라 미사일도 있다라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그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수준 낮은 사람 같습니다. 예, 정광진 지금 이 법정 증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1월 3일, 1월 14일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뭐 국민의힘 전체가 당력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경호처에 내렸다면 아마도 그때 우리 당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지시가 경호처에 내려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생각하더라도 참 상당히 뭐라고 방어하기에도 좀 곤란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었구나라는 점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도 뭐 당 대변인으로서 여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런 정도로 위법한 지시들을 대통령과 또 대통령 부인이 했었다라는 점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거든요. 예. 결국에는 재판 결과 이런 사실들이 뭐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그에 대한 후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1월 상황을 다 기억하실 테고 또 지금 이 전체적인 이 과정은 사실 뭐 선고 결과뿐만 아니라 뭐 증언들 과정을 함께 좀 국민들이 공유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중에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시에 체포를 저지를 독려하면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달라 이런 취지의 언급을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나중에 헌재 탄핵 나 안 될 거야라는 믿음도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했던 거의 망상에 빠진 확신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시에 떠돌았던 이야기가 뭐 무속인 뭐 혹은 뭐 누가 얘기를 했다. 뭐 봄 되면 뭐 그 운이 좋아지고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로 믿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근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호관들을 또 그렇게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당시에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예. 지금 돌이켜서 하나씩 짚어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분노가 끌어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경호원들 인생도 망치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가더라도 경호처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도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당시에도 여전히 그 무속과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로 현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주영 의원님. 나 지지율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만 잘 버텨라. 경호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 드렸지만 나 계속 이제 살아있는 권력일 수 있어. 이런 좀 의지를 보인 걸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요 대목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예. 진짜 정치를 안 해본 경험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거기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거는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겪었던 특히 보수 진영에서 느꼈던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뭐 적폐청산 2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매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 대통령직이라기보다는 진영 대 진영이 맞붙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지지율로 올려가고 있었던 거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잘해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자리가 지켜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당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시에 어떤 여론 자체도 잘못 읽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